아내 미선이가 세상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났다.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2년을 버텼으니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미선이 옷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기증할 옷들을 골라내다가 옷장 맨 위쪽 이불 뒤편에 숨겨진 낡은 신발 상자를 발견했다. 뭔가 무거웠다. 열어보니 52개의 작은 봉투가 들어있었다. 각각 숫자가 적혀 있었다. 처음엔 미선이의 개인적인 물건인 줄 알았다. 편지나 일기 같은 거겠거니 하고 덮으려다가 첫 번째 봉투에 내 이름이 적힌 걸 봤다. 성욱이에게라고. 손이 떨렸다. 첫 번째 봉투를 열었다. 미선이의 익숙한 글씨체였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먼저 떠났다는 뜻이겠죠.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당신 걱정만 했어요. 당신이 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너무 걱정됐어요. 병원에서 6개월 동안 이 미션들을 준비했어요. 의사 선생님, 간병사 이모, 정혜 언니 모두 도와줬어요. 이 52개의 미션을 매주 하나씩 해주세요. 1년 후에는 분명히 새로운 당신을 만날 거예요. 꼭 약속해주세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미선이가 죽음을 앞두고도 나를 위해 이런 걸 준비했다니. 6개월 동안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언제부터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했을까?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짜증도 났다. 죽은 사람이 산 사람한테 이런 숙제를 내주다니. 나는 그냥 조용히 슬퍼하고 싶었는데 2번 봉투를 열었다. 1주차 미션 동네 떡집 할머니께 떡 한 박스 사드리고 고마웠다고 인사하기. 할머니는 당신을 정말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처음엔 절대 하기 싫었다. 사람들과 마주치는 게 괴로웠거든. 미선이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었다. 그냥 집에서 혼자 있고 싶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봉투만 바라보고 있자니 미선이가 실망할 것 같았다. 억지로 떡집에 갔다. 아이고, 성욱이 아버지, 웬일이야? 요즘 얼굴도 못 봤네. 할머니는 내가 떡을 사들고 오자 깜짝 놀라셨다. 그냥 평소에 신세를 많이 졌다고 생각해서요.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선이가 병원 다닐 때 자주 와서 그러더라. 자기가 죽으면 남편이 혼자 남는 게 제일 걱정이라고. 밥은 제대로 챙겨 먹는지,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당신 걱정만 했어.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미선이가 아픈 중에도 나를 걱정해서 이런 미션을 만들었구나. 할머니, 미선이가 여기 자주 왔나요? 자주 왔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와서 떡도 사고 안부도 묻고 마지막에 올 때는 많이 아파 보이더라. 그래도 당신 얘기만 했어. 집에 돌아와서 3주차 미션을 열어봤다. 20년 만에 고등학교 친구 동호에게 전화해서 사과하기였다. 이건 정말 하기 싫었다. 동호는 내 절친이었는데 사소한 돈 문제로 싸우고 연락을 끊었다. 내가 동호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했고 동호가 재촉하자 자존심이 상해서 그깟 돈 가지고 우정을 재나? 라고 소리쳤던 기억이 났다. 그 후로 20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다. 미선이가 이 일을 어떻게 알았을까? 결혼 초기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나? 기억이 안 났다. 손이 떨렸다. 혹시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하지? 혹시 아직도 화가 나 있으면? 그래도 미선이 부탁이니까 용기를 냈다. 여보세요? 동호야. 나 성욱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러더니 동호가 웃으며 말했다. 야, 진짜 오랜만이다. 사실 나도 연락하고 싶었는데 미안하다. 나도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돈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우리 사이에 무슨. 그런데 갑자기 웬일이야? 나는 미선이가 세상을 떠났다고. 미선이의 마지막 부탁으로 전화했다고 말했다. 동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다. 미선 씨가 정말 좋은 분이었는데 성우가 많이 힘들겠다. 우리는 1시간 넘게 통화했다. 서로 미안하다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했다. 동호는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장사가 잘 안 돼서 힘들다고 했다.
이번 주말에 만나자고 했다. 4주차 미션을 열어봤는데 이건 정말 황당했다. 미선이 몰래 배웠던 바이올린을 지하철역에서 1시간 연주하기. 잠깐, 뭐라고? 내가 바이올린을 배웠다는 걸 미선이가 어떻게 알았을까? 대학생 때 잠깐 배웠었다. 미선이랑 사귀기 전 일이었다. 여자들에게 어필하려고 시작했는데 재능이 없어서 3개월 만에 포기했다. 미선이에게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는데 설마 미선이가 몰래 알고 있었나? 아니면 누가 말해줬나? 기분이 이상했다. 2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았나? 바이올린을 다시 사야 했다. 악기상에 가서 중고 바이올린을 샀다. 20년 만에 만지는 바이올린이니까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매일 2시간씩 연습했다. 손가락이 아팠다. 소리도 형편없었다. 이웃들이 시끄럽다고 컴플레인을 할까봐 연습실을 빌려서 연습했다. 한 달 만에 아베 마리아 하나만 겨우 틀리지 않고 연주할 수 있게 됐다. 지하철 2호선 홍대 입 구역에서 연주하기로 했다. 그런데 막상 가니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사람들이 쳐다볼 텐데,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찍을 텐데, 창피해서 어떡하지? 1시간 동안 지하철역 앞에서 서성거렸다. 그러다가 미선이 생각이 났다. 여보가 용기 없어서 못할 줄 알았어요라고 할 것 같았다. 결국 용기를 내서 바이올린을 꺼냈다. 처음 10분은 정말 지옥이었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찍기도 했다. 귀에 이어폰을 끼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30분쯤 지나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한 할아버지가 1,000원을 넣어주셨다. 젊은 커플이 박수를 쳐줬다. 초등학생이 아저씨 잘해요 라고 소리쳤다. 아저씨, 무슨 곡이에요? 아베 마리아요. 우와, 신기해요. 아저씨 뮤지션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아내 때문에. 1시간을 채우고 집에 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다. 미선이가 왜 이런 미션을 만들었는지 조금씩 알 것 같았다. 나를 집 밖으로 끌어내려는 거였다. 사람들과 부딪히게 만들려는 거였다. 6주차 미션은 모르는 사람에게 밥 한 끼 사주기였다. 이것도 쉽지 않았다.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랐다. 고민하다가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 아저씨들을 봤다. 점심시간인데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괜찮으시면 점심 한 끼 사드릴게요. 처음엔 경계하셨다. 종교 권유하는 사람인 줄 알았나 보다. 아니에요. 그냥 아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좋은 일 하라고 부탁해서요. 그제서야 아저씨들이 마음을 열었다. 근처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켜드렸다. 함께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아저씨도 힘든 일 많으실 텐데 이런 걸 해주시니까 고맙네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다. 7주차 미션은 20년 전 다투던 회사 동료들과 만나기였다. 사실 회사를 그만둘 때 좋지 않게 나왔다. 상사와 갈등이 있었고 결국 사표를 냈다. 그 후로는 동료들과도 연락을 끊었다. 창피하기도 했고 어색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선이가 이런 미션을 만든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옛 동료 한 명에게 연락했다. 진수야, 나 성욱이야. 성욱이,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그냥. 미선이가 세상을 떠나서 정리하는 중이야. 진수는 깊이 위로해줬다. 그리고 다른 동료들과도 만나자고 했다. 만나서 이야기해보니 그때 일이 별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다. 모두들 직장에서 한 번쯤은 그런 일을 겪는다고 했다. 오히려 내가 너무 크게 생각했던 것 같았다. 그때 너무 스트레스 받았구나. 우리도 연락했으면 좋았을 텐데. 동료들과 만나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8주차쯤 되니까 미션들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다. 성수동 까치산 근처 원룸 201호에 사는 김영희 할머니께 쌀 10kg과 반찬 드리기라는 미션이 나왔다. 너무 구체적이었다. 미선이가 어떻게 이 할머니를 알고 있는 걸까? 주소를 찾아가 보니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다. 201호 문패에는 정말 김영희라고 적혀 있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미선이라는 사람이 할머니께 전해드리라고 해서요.
문이 열렸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쌀과 반찬을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다. 아, 미선이, 그 착한 아가씨 말이구나. 요즘 안 와서 걱정했는데 어떻게 지내나? 나는 미선이가 세상을 떠났다고 말씀드렸다. 할머니는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리셨다. 그래서 한 달째 안 왔구나. 2년 동안 매주 와서 쌀하고 반찬 갖다 주고 청소도 해주고 딸같이 돌봐줬는데 완전히 충격이었다. 미선이가 몰래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2년 동안 매주? 할머니, 미선이가 언제부터 도와드렸나요? 2년 전 겨울부터요. 갑자기 나타나서는 혼자 사시는 게 안쓰러워서 그런다고 하더라고. 돈도 받지 않고. 참 착한 아가씨였어.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75살이에요. 아들, 딸은 모두 외국에 있고 혼자 살아요. 미선이가 없었다면 정말 외로웠을 거예요. 할머니와 1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미선이가 매주 와서 청소도 해주고 말동무도 해줬다고 했다. 아플 때는 병원까지 데려다 줬다고 했다. 집에 돌아와서 충격에 빠졌다. 결혼해서 20년 동안 살았는데 내가 모르는 미선이의 모습이 이렇게 많았다니.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10주차 미션은 혜화동 북카페 서재 사장님께 미선이가 빌린 책 돌려드리기였다. 서점에 가니 50대 남자 사장님이 계셨다. 미선이가 빌린 책이요? 아, 그분. 정말 책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매주 2에 3권씩 빌려가셨는데 한 달째 안 보이네요. 미선이가 세상을 떠났다고 말씀드리니 사장님도 깊이 슬퍼하셨다. 빌린 책들을 보여주셨는데 제목을 보고 또 한 번 놀랐다. 혼자 있는 시간의 힘, 상실의 아픔을 견디는 법,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음가짐, 중년 남성의 우울증 극복하기, 사별 후 삶의 의미 찾기. 마지막에 빌려가실 때 하신 말씀이 기억나네요. 남편을 위해서 공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혼자 남겨둘 남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배우고 싶다고.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미선이가 이 미션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다. 나를 위해서 이런 책들까지 읽으며 공부했구나. 12주차부터는 패턴이 확실해졌다. 헬스장 등록하기, 동네 도서관 독서 모임 참여하기, 요리교실 수강 신청하기, 등산 동호회 가입하기. 모두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활동들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다. 헬스장에 등록하러 갔는데 직원이 이상한 얘기를 했다. 아, 미선이 누나가 말씀하신 분이시네요. 네, 미선이를 아세요? 6개월 전에 와서 남편분 등록비를 미리 내고 가셨어요. 언젠가 올 거라고 하시면서. 미선이가 미리 등록비를 냈다고? 6개월 전이면 미선이가 많이 아팠을 때인데 그때도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나?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같은 나이대 남자분과 친해졌다. 박철수라는 분이었는데 5년 전에 아내를 암으로 잃었다고 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술만 마시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런데 운동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박철수 씨와 이야기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 나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이 있다는 게 큰 힘이 됐다.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다. 처음 가는 날이 너무 부담스러웠다. 다들 나보다 똑똑해 보였고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네, 이성욱이라고 합니다. 미선이 누나가 말씀하신 분이죠. 또 그 얘기였다. 독서 모임 사람들도 미선이를 알고 있었다. 미선이 누나가 한 달 전에 와서 남편분이 올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많이 도와달라고 부탁하시면서. 미선이가 여기까지 와서 부탁을. 나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요리교실에 가서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강사가 나를 보더니 미선이 누나 남편분이시죠? 라고 했다. 미선이가 미리 와서 수강료를 내고 남편을 잘 챙겨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였다. 등산 동호회도 마찬가지였다. 회장이 나를 보더니 반갑게 맞아줬다. 미선이 누나가 자주 얘기했어요. 남편이 집에만 있어서 걱정이라고. 꼭 등산 동호회에 데려오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패턴이 보였다. 미선이가 아프면서도
이 모든 곳을 다니며 미리 준비해놨던 거였다. 내가 혼자 남겨졌을 때를 대비해서. 하지만 그때부터 기분이 복잡해졌다. 감동스럽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조작당하는 기분도 들었다. 미선이가 내 인생을 미리 설계해놨다는 게 부담스러웠다. 16주차 미션은 미선이가 다니던 성당에 가서 기도하기였다. 나는 종교가 없었지만 미선이를 위해서 갔다. 성당에 가니 신부님이 나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이셨다. 미선이 남편분이시군요. 미선이가 자주 얘기했어요. 남편이 혼자 남겨지는 게 제일 걱정이라고. 신부님, 미선이가 여기서 뭔가 부탁한 게 있나요? 네, 있어요. 신부님이 건넨 봉투를 열어봤다. 여보, 지금쯤이면 미션을 16개 정도 했을 거예요. 힘들지 않았나요? 혹시 조작당한다는 기분이 들진 않나요?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이 혼자서는 절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걸 20년 동안 살면서 알았어요. 당신은 착한 사람이지만 소극적이에요.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어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미리 길을 만들어 놨어요. 아직 36개가 남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이 모든 게 당신을 위한 거예요. 미선이가 나를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 새삼 느꼈다. 조작당한다는 기분이 든다는 것까지 예상했다니. 20주차가 되니까 확실히 달라진 게 느껴졌다. 예전엔 집에만 있으면서 미선이 생각에 빠져 지냈는데 이제는 할 일이 많았다. 헬스장도 가야 하고 독서 모임도 있고 요리 교실도 다녀야 했다. 사람들도 많이 만났다. 헬스장의 박철수 씨, 독서 모임의 은퇴 교수님들, 요리 교실의 아줌마들, 등산동호회의 산악인들, 모두 미선이가 미리 만나서 부탁해 놓은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친구가 됐다. 24주차 미션은 미선이와 처음 만난 카페에 가서 아메리카노 2잔 주문하기였다. 홍대에 있는 작은 카페였다. 20년 전과 거의 똑같았다.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해서 테이블에 앉았다. 미선이가 앉았던 자리에 한 잔을 놓고 혼자 대화를 나눴다. 미선아, 나 많이 달라졌지. 내가 만들어준 미션 덕분이야. 처음엔 조작당한다는 기분도 들었는데 이제는 고마워.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알겠어.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났다. 미선이가 그립다는 게 아니라 미선이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팠다. 28주차부터는 좀 더 도전적인 미션들이 시작됐다. 5km 마라톤 완주하기, 봉사활동 신청하기, 새로운 취미 하나 시작하기. 마라톤은 정말 힘들었다. 헬스장에서 만난 박철수 씨와 함께 연습했다. 처음엔 1km도 뛰기 힘들었는데 한 달 연습해서 드디어 5km를 완주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눈물이 났다. 30주차 미션은 미선이의 마지막 소원 알아보기였다. 병원에서 마지막까지 돌봐주신 간병사 이모를 찾아갔다. 미선이 마지막 소원이요. 그럼 그거네요. 남편이 꼭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게 제일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건 없었나요? 아, 그리고 작은 카페를 차리고 싶다고 했어요. 혼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곳 말이에요. 남편분이 나중에 해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선이가 카페 이야기를 했었나? 기억이 안 났다. 하지만 들어보니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았다. 32주차 미션은 미선이 친구들과 차 마시며 추억 이야기하기였다. 미선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내가 몰랐던 미선이의 모습을 많이 알게 됐다. 성욱이 오빠, 미선이가 정말 오빠 자랑을 많이 했어요. 착하고 성실하다고. 혼자 놔두면 집에만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미션을 만든 거구나. 미선이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오빠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괜찮다고. 오히려 그럼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미선이에 대한 그리움이 조금씩 다른 감정으로 바뀌는 걸 느꼈다. 여전히 미선이가 그리웠지만 이제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컸다. 32주차 미션은 미선이의 일기장 찾아서 읽기였다. 미선이가 일기를 썼나? 20년 동안 본 적이 없는데 침실을 샅샅이 뒤져봤다. 옷장 안쪽,
침대 밑 화장대 서랍. 없었다. 혹시 다른 곳에? 거실 책장을 뒤지다가 발견했다. 요리책 사이에 끼워진 작은 일기장이었다. 최근 1년간의 일기만 적혀 있었다.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났다. 2023년 1월 15일. 오늘 폐암 진단을 받았다. 말기라고 한다. 성욱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너무 충격받을 것 같아서 무섭다. 2023년 1월 20일. 성욱이에게 말했다. 예상대로 너무 충격받았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다. 고마우면서도 미안하다. 2023년 2월 10일. 미션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성욱이가 혼자 남겨졌을 때를 대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을까? 52주. 1년간 할 수 있는 미션들을 만들어보자. 2023년 3월 5일. 김영애 할머니를 처음 만났다. 성수동에서 혼자 사시는 분인데 성욱이만큼 외로워 보이신다. 내가 도와드리고 나중에 성욱이도 소개해드려야겠다. 2023년 4월 12일. 헬스장에 가서 등록비를 미리 냈다. 직원에게 남편이 올 거라고 말했다. 성욱이는 운동을 안 하지만 건강해야 오래 살 수 있다. 일기를 읽으면서 미선이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다.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매일 미션을 준비했다. 내가 갈 만한 장소들을 미리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부탁했다. 2023년 7월 20일. 오늘 성욱이가 대학 때 바이올린을 배웠다는 걸 알았다. 동호가 술자리에서 말해줬다. 성욱이는 창피해서 말 안 했나 보다. 미션에 넣어야겠다. 동호가 말해준 거였구나. 미선이가 동호를 먼저 만났었나? 2023년 9월 3일. 보험금 문제로 고민이다.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든다. 성욱이가 부담스러워한다. 내 사망보험금을 미리 받아서 쓸까? 성욱이는 모르게 하자. 2023년 10월 15일. 요즘 많이 아프다. 하지만 미션 준비는 계속해야 한다. 성욱이를 위해서 52개가 거의 다 완성됐다. 2023년 11월 30일. 성욱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한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된다. 미션이 정말 도움이 될까? 2023년 12월 20일. 마지막 미션을 완성했다. 52번째는 미선이에게 편지 쓰기로 했다. 성욱이가 1년 후에는 달라져 있을 것이다. 믿는다. 일기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미선이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다. 36주차 미션은 고아원에서 일주일 봉사하기였다. 인근 고아원에 연락해서 봉사 신청을 했다. 거기서도 미선이 이야기가 나왔다. 미선이 누나 남편분이시죠? 미선이 누나가 자주 와서 아이들과 놀아줬어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걸 느꼈다. 아저씨, 우리랑 또 놀아주세요. 미선이 이모는 언제 와요? 아이들이 미선이를 찾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뿌듯했다. 미선이가 아이들과도 인연을 맺어놨구나. 40주차 미션은 미선이 무덤에 가서 근황 보고하기였다. 이번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다. 미선아, 정말 많이 달라졌어. 내가 만들어준 미션 덕분에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있어. 가끔은 내가 이렇게 미리 다 정해놓은 게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이제는 고마워.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알겠어. 42주차 미션은 미선이가 숨겨놓은 선물 찾기였다. 미션 봉투 안에 힌트가 적혀 있었다. 우리가 처음 키스한 장소를 생각해보세요. 처음 키스한 장소는 우리 집 거실 소파였다. 소파를 들춰봤다. 소파 밑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열어보니 예쁜 목걸이와 편지가 들어있었다. 여보, 이걸 찾았다는 건 42주차까지 왔다는 뜻이네요. 대단해요. 이 목걸이는 우리 결혼 20주년 때 선물하려고 몰래 사놓은 거예요. 미안해요. 그때까지 못 기다려서. 나중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선물하세요. 미선이가 이런 것까지 준비해놨다니. 가슴이 뭉클했다. 44주차부터는 미션들이 더 의미 깊어졌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 시작하기, 아이들 공부 봉사하기, 미선이가 좋아했던 자선단체에 기부하기.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을 하면서 김영희 할머니를 다시 만났다. 아이고,
성욱이, 미선이가 하던 걸 당신이 이어가는구나. 할머니, 앞으로 제가 미선이 대신 자주 올게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고마워하셨다. 그런데 할머니가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다. 성욱이, 미선이가 마지막에 온 날 하신 말씀이 있어. 뭐라고 하셨는데요? 남편이 나중에 혼자 외로워할 텐데 좋은 사람 만나면 응원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게 자기 마지막 소원이라고.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복잡해졌다. 미선이가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까지 생각했다니. 아이들 공부 봉사도 시작했다. 학습 부진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쳐줬다. 처음엔 어색했는데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마다 선생님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걸 들으니까 보람찼다. 선생님, 미선이 선생님은 언제 와요? 미선이 선생님은 하늘나라에 계셔. 그럼 언제 다시 와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 답하기 어려웠지만 미선이가 남긴 사랑을 전해주고 싶었다. 48주차 미션은 미선이가 하고 싶어 했던 일 하나 시작하기였다. 이건 뭘까 고민하다가 간병사 이모에게 물어봤더니 작은 카페를 차리고 싶어 했다고 했다. 혼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카페 말이에요. 책도 읽을 수 있고 따뜻한 차도 마실 수 있는. 그래서 작은 카페를 차리기로 했다. 남은 적금과 퇴직금을 투자해서 동네에 작은 카페를 차렸다. 이름은 미선이의 쉼터였다. 48주차 미션은 미선이가 하고 싶어 했던 일 하나 시작하기였다. 이건 뭘까 고민하다가 정혜에게 물어봤다. 미선이가 하고 싶어 했던 일요. 작은 카페를 차리고 싶어 했어요. 책도 읽을 수 있고 혼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카페요. 그래서 작은 카페를 차리기로 했다. 미선이가 숨겨놓은 500만 원과 남은 적금을 털어서 동네에 작은 카페를 차렸다. 이름은 미선이의 쉼터였다. 카페를 준비하면서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 수진 씨였다. 50대 초반의 단정한 여성이었다. 1년 전에 남편을 잃었다고 했다. 사장님,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저도 남편을 잃고 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진 씨와 이야기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 나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이었다. 카페 오픈 준비를 하면서 수진 씨와 자주 만나게 됐다. 인테리어 상담도 받고 메뉴 개발도 함께 했다. 수진 씨는 따뜻하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사장님, 미선 씨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이런 미션을 만들어 놓다니. 그러게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미선이 마음을 알 것 같아요. 50주차 미션은 새로운 사람과 영화 보기였다. 수진 씨와 영화를 보러 갔다. 미선이와 자주 보러 갔던 영화관이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슬픔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커요. 영화를 보면서 문득 생각했다. 미선이가 이런 상황까지 예상했을까?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거라고? 51주차 미션을 열어봤다. 수진 씨와 차 한 잔 마시며 미선이 이야기하기. 깜짝 놀랐다. 미선이가 어떻게 수진 씨 이름을 알고 있을까? 봉투를 자세히 보니 다른 글씨로 적혀 있었다. 분명히 미선이 글씨가 아니었다. 알고 보니 정혜가 쓴 거였다. 미선이가 미리 부탁해놨던 거였다. 만약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이름으로 미션을 만들어 달라고. 미선이의 섬세함에 또 한 번 놀랐다. 1년 후의 나를 위해서 이런 것까지 생각해놨다니. 수진 씨와 카페에서 미선이 이야기를 많이 했다. 미선 씨가 정말 지혜로운 분이셨네요. 이렇게까지 생각해놓다니. 그러게요. 저도 처음엔 몰랐는데 미션을 하면서 점점 알게 됐어요. 성욱 씨, 저도 남편을 잃고 나서 많이 힘들었는데 성욱 씨를 만나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드디어 마지막 52주차. 1년이 지났다. 마지막 미션 봉투를 열었다. 여보, 1년 동안 정말 수고했어요. 52개 미션을 모두 해냈다니 대단해요. 이제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겠죠? 마지막 미션은 이거예요. 미선이에게 편지 쓰기. 1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써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나를 보내주세요.
당신만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괜찮아요. 제가 미리 허락해요. 사랑해요. 정말 많이. 편지를 쓰면서 1년을 돌아봤다. 미선아, 정말 고마워. 내가 만들어준 이 1년 덕분에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 처음엔 짜증도 났고 조작당한다는 기분도 들었어.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있었고 내가 너무 많은 걸 미리 정해놓은 것 같아서 부담스럽기도 했어.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이 모든 게 나를 사랑해서 한 일이라는 걸. 내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부탁했는지, 얼마나 나를 걱정했는지 알겠어. 카페를 운영하면서 매일 혼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 나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있는 것 같아. 이것도 내가 의도한 거겠지. 수진 씨도 만났어. 내가 미리 허락해줘서 고마워. 수진 씨는 좋은 사람이야. 너만큼은 아니지만 함께 있으면 편안해. 너를 잊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이제는 슬픔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커. 내가 내 곁에 20년 동안 있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떠날 때도 이런 선물을 남겨줘서 고마워. 이제는 내 걱정 없이 잘 살 거야. 그러니까 편안히 쉬어. 사랑해. 미선아.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다. 카페 미선이의 쉼터는 동네에서 유명해졌다. 혼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소문이 났다. 헬스장에서 만난 박철수 씨는 이제 내 절친이 됐다. 독서 모임 사람들과는 매주 만나서 책 이야기를 나눈다. 고아원과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수진 씨와는 6개월 전에 결혼했다. 조용한 결혼식이었지만 미션을 통해 만난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줬다. 혼례식에는 미선이 사진도 함께 놓았다. 가끔 카페에 혼자 온 사람들이 물어본다. 사장님은 어떻게 이런 걸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럼 나는 항상 미선이 이야기를 해준다. 52개 미션 이야기를. 사람들은 감동하면서 듣는다. 와,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네,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가끔 미선이가 꿈에 나타난다. 환하게 웃으면서 말한다. 잘했어요, 여보. 정말 잘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대답한다. 고마워, 미선아. 이제는 정말 행복해. 52개의 미션은 끝났지만 미선이가 가르쳐준 삶의 방식은 계속된다. 다른 사람을 도우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혼자 있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것. 가끔 수진이가 묻는다. 여보, 미선 씨에게 미안하지 않아요? 그럼 나는 이렇게 답한다. 미선이가 원한 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였어. 지금이 바로 그런 거야. 미선이는 죽어서도 내게 가장 큰 선물을 줬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거였다. 그리고 새로운 사랑도 찾을 수 있게 해줬다. 이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방법을 전해주고 있다. 미선이의 쉼터에서 매일. 카페 벽에는 미선이 사진과 함께 이런 문구가 걸려 있다. 사랑은 함께 있을 때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헤어진 후에도 계속될 수 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아래에는 52개의 빈 봉투가 액자에 담겨 있다. 미선이의 마지막 선물이다. 매일 아침 카페를 열면서 나는 미선이에게 인사한다. 오늘도 고마워, 미선아. 덕분에 행복하게 살고 있어. 그리고 하루를 시작한다. 미선이가 가르쳐준 방식으로.